자, 그러면 다음 꼭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셨는데 기자님들 퓨처스 리그 보셨나요? 퓨처스 챔프전 보셨나요? 이거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뭐 다 보진 않았는데 오늘 경기 조금 봤고요. 네. 초반에 조별리그 한 3-4경기 본 것 같아요. 저도 뭐 출장 일정을 좀 잡으려고 했는데 회사 다른 일정이 좀 겹쳐가지고 저도 가지는 못했고 현장에 있는 특파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네. 현장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그런 데 좀 집중했습니다. 네. 자, 정식 명칭이 이제 2025 한국 실업 배구 연맹 앤 프로배구 퓨처스 챔프전입니다. 4강전까지 치러졌죠? 오늘 이제 준결승이 모두 열려서 그렇죠. 이제 예. 결승 결승 진출팀이 진출팀들이 갈- 결정됐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스코어 준비가 됐나요? 스코어 준비가 됐을까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강전 경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남자부 경기죠 오늘. 네. 두 경기 다 5세트까지 갔는데요. 네. 화성시청 이제 이 상무를 제외하면 가장 실업팀 중에서 강팀. 프로 멤버들이 많아서 좋은 팀인데요. 오늘 5세트에서 서브가 잘 들어가면서 이 경기를 전 좀 봤거든요. 상무를 3대2로 이겼습니다. 사실 상무가 지금 병장 선수들 몇 명이 빠지다 보니까 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병장은 좀 빼자. 네. 그러면서 화성시청이 좀 이변 아닌 이변을 승리를 거뒀고요. 네. 현대캐피탈이 오늘 OK저축은행전 승리를 거뒀는데요. 현대캐피탈은 사실 이 대회 취지에 맞는 좀 선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선수, 뭐 이재현 선수라든가 임성화 선수라든가 박주영이요? 그 선수는 좀 빼고요. 그런 선수들 위주로 나왔는데 OK는 반면에 좀 완전 일진은 아니지만 좀 그래도 주전에 가깝게 기용을 했는데 현대캐피탈이 예상을 뛰었고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현대캐피탈이 지난 시즌에 사실 트래블을 했었잖아요. 네. 그쵸. 컵 대회, 리그, 챔피언전. 이번 시즌은 퓨처스, 컵 대회, 리그, 챔프전까지 4관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V리그 최초의 쿼드러플. 예, 가능한 좀 진짜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는구나. 뎁스도 좋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좀 젊은 선수들이 네. 소위 봐 이제 좀 그런 선수들이 갑자기 경기 나면 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좀 저도 길게 보진 않았는데 안 쫄아요. 선수들이. 그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좀 그러니까 그동안 뭐 필리핀이라든가 국제 대회를 좀 현대캐피탈이 좀 선수들을 내보냈잖아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그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효경 기자가 말한 것처럼 2024-25 시즌이 끝나자마자 현대캐피탈이 외국으로 어린 선수들을 돌리면서 실전 경기 경험을 쌓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시즌 중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블랑 감독이 오고 나서 그러니까 경기에 많이 뛰는 선수들 말고 그러니까 이 퓨처스 대회에 나올 만한 이 네. 어린 연차의 선수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경기는 못 나오지만 경기력이 우리가 흔히 주전이라고 얘기하는 주전과 비주전의 이 갭을 상당히 좁히는데 블랑 감독이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록 이 선수들이 경기는 못 나오지만 V리그에 나서도 다른 팀들하고 대등하게 경기할 만큼의 경기력은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실전 경험까지 쌓여버리니까 뭐 무패 우승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보면은 이승준 선수가 23득점, 이재현 선수가 20득점, 송원근 선수가 12득점이었거든요. 사실 이승준, 이재현 선수는 시즌 때는 거의 나오지 그쵸. 않은 선수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이 나와서도 이 정도 좀 그래도 OK의 경험 많은 선수들과 싸워서도 이 정도 성적을 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 현대캐피탈 팬들께서 컵 대회 하면 익숙한 선수가 아마 송준호 선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송준호와 지금 김효경 기자가 언급해준 선수들의 차이가 뭐냐면 사실 송준호 선수는 컵 대회가 본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였어요. 그래서 송준호 선수가 컵 대회에서 약간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살렸다면 지금 이 퓨처스 대회에서 이름을 보여준 뭐 이승준이나 이재현이나 이런 비교적 어린 선수들은 이 성적이 이 활약이 V리그 정규 시즌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선수들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현대캐피탈이 김효경 기자가 농담처럼 얘기했던 쿼드러플 4관왕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 선수들이 또 컵대에서도 꽤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알겠습니다. 이제 여자부 여자부 네. 얘기해야죠. 여자부도 4강전이 펼쳐졌습니다. 4강 대진 보여주시죠. 자, IBK 기업은행과 현대건설 그리고 GS칼텍스 한국도로공사가 일단 4강에서 맞붙게 됐네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네. 경기가 열렸는데요. GS와 도로공사 경기를 전 좀 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오늘 경기. 근데 어쨌든 마지막 승자는 컵 대회의 강자 그렇죠. GS 칼텍스가 그렇죠. 3대1 승리를 거뒀고요. 결승 대진이 네,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여자부에서 전력이 가장 좋다라고 평가를 받는 IBK 기업은행 그렇죠. 그리고 김효경 기자 얘기해 준 것처럼 컵 대회에는 강하다라고 네. 하는 이제 GS 칼텍스의 대결입니다. GS가 컵 대회만 6번 우승을 했거든요. 잠깐만 IBK가 이긴 걸로 나왔는데 저기. 네, IBK와 네, 두 팀이 IBK 가 결승을 예. 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현대건설은 이번에 좀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은 팀이었잖아요. 일단 김희진 선수가 합류를 하고 네. 뭐 또 고예림 선수가 가고 이예림 선수가 오고 했는데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대회 전체로 좀 돌아보면 어떤 주전 선수들을 빼고 경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다음 시즌도 그래도 뭐 우승 후보까지는 아니지만 뭐 본 빼고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강성현 감독으로서는 다음 시즌에 대한 구상의 짐을 조금은 덜 수 있는 네. 그런 의미 있는 대회였다라고 그렇죠. 볼 수 이제 있겠습니다. 외국인 선수가 어쨌든 좀 장신 선수로 바뀌니까 좀 장신 배구를 할 수 있는 틀은 맞는 것 같고 IBK가 사실 이제 뭐 아직 완전히 팀들이 구성이 된 건 아니지만 배구계 여자 배구계에서 떠도는 이야기로는 멤버로는 제일 괜찮은 것 같다. 오. 이번 시즌은 좀 IBK가 1위를 할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김호철 이야기. 감독님 네. 드디어 웃나요? 네. 물론 이제 세터라는 약간 이제 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도는데 뭐 일단 결승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나름 나쁘지 않은 흐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승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먼저 여자부 경기가 12시에 펼쳐지게 되는데요. 기업은행과 GS칼텍스 말씀드렸던 대로 대결을 펼치게 되고 이어지는 2시 물론 이제 이 경기가 끝나야 붙겠지만 화성특례시청과 현대캐피탈이 맞붙게 됐습니다.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두 분께서 그래도 승부 예측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결승전 두 경기. 저는 여자분은 GS가 좀 이기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래도 네, GS가 사실 이기질은 뭐예요? 이길 것 같다. 예. 뭐 약간 그 컵대회 DNA라는 게 묘하게 있어요. 또 보면은 그게 이상하게 네. GS가 이게 단기전에는 특히 강해요. 네. 네. 그리고 이번 대회도 보면 엔트리 숫자는 적어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김주영 선수나 안혜진 선수는 재활 중이기 때문에 아예 뛰지를 못하고 그래도 나름 경험이 있는 유서연 선수나 김미연 선수 이런 선수들이 확실히 좀 중요한 순간에는 돋보이더라고요. 오늘도 마지막에 김미연 선수가 3세트 승부처에서 약간의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정철 감독님의 약간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중요한 점수를 내주더라고요. 좀 네.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GS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자, 그리고 지금 슈퍼챗이 들어왔습니다. 다은솔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단양을 가셨네요. 네, 다음 주말에 주에는. 단양 가서 보니까 흥국이 여전히 아웃사이드 보니까 부족해 보이는데 추가 영입 움직임이 있나요? 이번 대회가 사실은 뭐 저희 댓글에 보면 뭐 트레이드도 하지 않겠냐, 뭐 추가 영입이 있지 않겠냐. 사실은 이번 판이 뭐 실업에서 선수들을 좀 특히 여자부 같은 경우, 뭐 남자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자부 같은 경우는 우리 V리그와 실업의 이 차이가 차이가 크지 크지 않죠. 않기 때문에 네. 특히 뭐 수원 특례시청을 보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포지션을 언제라도 빼앗길 준비가 되어 있는 이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빼앗길 수밖에 없는 팀이 사실 수원 특례시청 같은 팀입니다. 그래서 뭐 당솔 TV님이 말씀해주신 뭐 흥국생명의 뭐 아포짓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도로공사 같은 경우도 미들블로커. 네 포지션이라든지 지금 2명밖에 없거든요. 네 미들블로커. 그런 포지션에 이제 추가 영입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왜냐면 신인 선수를 발굴해서 데려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그쵸. 있는 것이 예. 실업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데려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BT 계리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LGBT는 롯데자이언트 베이스볼 팀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롯데 팬들이 모이는 네. 거. 네. LGBT 롯데자이언트 베이스볼 팀입니다. 아유 싸우세요. 싸우셔도 네. 돼요. 네. 자, 다만 욕하시려면 슈퍼챗으로 욕하셔야 돼요. 네. 개자 붙으면 5,000원이고요. 숫자 18 붙으면 10,000원입니다. 네. 페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이 대회가 뭐 이렇게 좀 경험을 쌓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선수들에게. 근데 약간 팀들 입장에서는 좀 훈련이 멈추는 약간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6, 7월에는 이제 보호 맞아요. 운동을 하기보다는 체력을 다지거나 부상을 회복하는 게 먼저인데 네. 이 대회를 나가야 하니까
좀 팀들이 볼 운동 양을 굉장히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때보다는 좀 체력을 만들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쵸. 이게 이번 대회 중에 이제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뭐 실업이야 원래 하던 거니까 상관없는데 V리그 14개 팀들은 갑자기 이 준비 과정이 꼬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대회, 다음에 또 이 대회가 성사된다면 그때는 리그 개막에 조금 임박해서 하는 것도 오히려 그것도 방법이죠. 배구 네. 붐업하는 데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아니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한번 그 성황리에 뭔가 좀 많은 관심과 그 약간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뭐 설사 올해 좀 안 됐더라도 배우는 게 많거든요. 진짜 하길 너무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에게 네. 많은 의견을 좀 제시해 그쵸, 주시면 네. 저희도 그거를 배구계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간도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간사님 흥국 일본 감독님 스앰플 조대꾸알 담아오셨는데 스앰플 그렇죠. 초대 진척이 있나요? 대회 중에 어떻게 그런 걸 얘기합니까? 이제 대회 끝났으니까.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생방송은 안 돼요. 오더라도. 그렇지 일본 분이시기 때문에. 일본 분이시기 때문에 네. 방송이 너무 길어진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시더라도 녹화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남자분은 사실 그러니까 두 팀 모두 준결승 풀세트를 치렀고 현대캐피탈은 전승입니다. 이번 대회 전승으로 올라왔고 네. 화성시청은 1패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화성특례시청의 현대캐피탈에게 1패가 현대캐피탈이에요. 졌죠. 네, 3대1. 그래서 과연 화성특례시청이 서력을 할 것인가가 관심 포인트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현대캐피탈에 조금 우위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뭐 원래 KB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최익재 선수가 이번 대회 좀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아포짓으로 이제 포지션을 바꿔서 실업에서 뛰고 있는데 그래도 좀 좋은 경기를 한번 보여줬으면. 네. 제가 최익재 선수가 개인적으로 얼리 드래프티로 나와서 그렇죠. 가장 빛을 못 본 케이스다라고 보는데 사실 최익재 선수는 조금 아쉽죠. 그런 면에서. 왜 하늘은 최익재를 낳고 황태기를 낳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꼭 얼리가 정답은 아니지만 최익재 선수는 다시 한번 V리그에서 보고 싶은 선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각 팀들에게 좀 눈도장을 찍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댓글이 나왔습니다. PRWS님과 블루진님께서 최익재 프로 오퍼는 없을까? 재취업 쉽지 않나?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게 프로에 오려면 기량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데 좀 그런 부분들을 감독, 코치, 특히 좀 외국인이라면 조금 선입견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면 사실 이 대회의 좀 취지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우리 팀에 이런 선수가 있어. 트레이드 한번 해보지 않을래? 쇼케이스죠. 쇼케이스. 실업팀에 이런 선수가 있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이런 목적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어쨌든 세터로도 쓸 수 있는 선수니까 이번 대회도 약간 보면은 지금은 사라진 약간 더블 세터 같은 느낌으로도 그렇죠. 좀 쓰더라고요. 최익재 선수를. 사실 네. 최익재 선수를 예전에 KB에서 원포인트 서버였거든요. 그렇죠. 서브 하나는 정말 질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양 취재를 간 건 아니라서 이제 나중에 이건 숙제해 주시죠. 간사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최익재 선수가 제가 왜 얼리로 와서 좀 실패를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어린 나이에 프로 경쟁에 뛰어들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그렇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그럴 수 있죠. 부분들이 네. 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화성특례시청 실험 무대에서 어느 정도 좀 단련이 됐다. 그러니까 쇠도 두들기면 단단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익재 선수가 어느 정도 지금은 단련이 됐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익재가 가졌던 그 포텐셜, 엄청난 포텐셜을 한번 터뜨려줄 때도 됐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 컵 대회에서 보여준 부분들이 긍정적이라면 저는 V리그에서 충분히 영입해 볼 수 있는 카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